팟캐스트 40층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멤버들이 사정이 다 있어가지고 조촐하게 셋이서 하게 됐습니다. 오예. 뭐 사운드가 비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그럼요. 꽉 찰 것 괜찮죠. 같아요. 네. 네. 여건반이 계시기에 네. 괜찮은가요? 저 혼자 네, 충분합니다. 최선을 제가 다해볼게요. 이전에 뭐 인터뷰도 1대1로도 해봤는데 뭐 얘기가 그렇게 끊기진 않더라고요. 둘이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제 저희가 방송이 될 때쯤이면은 대선도 끝나고 그죠. 뭔가 안정이 돼 있을 상황일 것 같아요. 카카. 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결과가 됐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고 참 제발 좀 잘하길. 그러니까 제발. 지난 1년 동안 정말 모든 국민들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새롭게 잘 시작하면서 최소한 첫 1, 2년만이라도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좋은 좀 희망찬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소중한 사연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건바님이 사연 읽어주시죠. 네, 필 버틀러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또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필 버틀러님. 지난번에도 네, 반갑습니다. 사연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40춘기를 겪는 모두가 동감할 만한 주제네요. 저도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희로애락이 다시 떠오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저희 결론적으로 49화 저는 이거 인생 노잼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그죠. 모두가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겪어가는 과정이죠, 진짜.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저는 끊임없이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 외에는 극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조직 안팎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경주 여행 때 들렀던 서점의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께서 제 고민에 대한 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하루라도 젊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정말로. 네. 영원한 고민이죠. 진짜 모두가 겪는 고민이고 파이팅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와닿는 말이네요. 네. 야, 사업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는 이직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 책임감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게 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대단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진짜 막 하루 종일 엄두조차도 하지 않아요, 정말.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연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지금은 혼자 있는다고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뭐 당연히 외로운 시간이 있을 거고 근데 뭐 다 잘 되시지 않을까.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네, 반드시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필 버틀러님 대박 나셔서 40춘기의 광고 따로 연락 주세요. 네. 광고 주가 되시면 되겠네. 네, 광고 주시면 광고주님이 되어주세요. 네, 주님.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건만이 목소리로 참여한 스팟 듣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춘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오늘은 뭐 저희 주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주제를 이제 좀 섞어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이게 저희가 이제 시즌 2가 이제 좀 더 뭐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몇 개 안 그러네요. 남았는데 저희가 음.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뭐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AI 요즘에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쵸.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인가. 뭐 그죠, 자유롭게 그죠. 네. 얘기하고 나서 1년 후에 이걸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1년 만에도 요즘 너무 빨리 바뀌니까. 빨리 맞아요. 변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인구 감소부터 해볼까요? AI부터 해볼까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부터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해서 이미 느껴지는 변화가 있죠.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얘기하지만 아직도 언제적 유재석 강호동은 아직도 계속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새로운 젊은 세대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이미 조금씩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또 다른 얘기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예전 얘기 뭐 영화 얘기하다가 우리가 대학생 때는 막 심야 영화 3편 연속 상영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심야 영화라는 게 있나? 그런 거 자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12시에 시작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아예 날밤 새고 거기 아예 그냥 붙박이로 있으면서 영화를 줄줄이 보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 됐다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됐다는 건데 그거를 그치, 버틸 수 있는 그치. 젊은 친구들이 막 밤늦게까지 영화를 볼 체력과 막 의지가 있는 세대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왜 그런 데서 느껴지는 변화 정도? 저는 맞아요. 사실 저는 지금 뭐 업종은 조금 다양하지만 계속 이제 소비재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쵸. 시장이 업종과 상관없이 시장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게 되게 현저히 느껴져요. 정말요. 네. 한국 시장 사이즈 자체가 제가 맨 처음까지는 아니고 한 대리 과장 이 정도 때만 해도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시장 사이즈 자체가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그때 일부 업종은 중국보다 사이즈가 더 컸던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발전이 막 치고 올라오기 전이고 일본이랑 한국 정도만 압도적으로 어떤 시장 디맨드를 끌고 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 내에서의 사이즈만으로도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미국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었는데 근한 20여 년 동안 시장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면서 저는 제가 실제로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조직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조직 사이즈가 줄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이랑 대만이랑 일본이랑 조직이 막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매년 한 평균 3년에서 5년 사이로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한국 여건만 있는 시장을 조직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 파이 자체가 작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고 그리고 경제 자체도 막 90년대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성장을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고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이러니까 시장의 매력도를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뭐 K 콘텐츠, K 파워 이러면서 어떤 영향력의 앵글로만 이야기를 하지. 주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맞아요. 되게 변화가 커요. 저는 한 1, 20년 사이에. 확 와닿네. 확실히 마케팅 업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력이라는 게 퀄리티, 질적인 것도 있지만 양적인 거를 절대 무시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지금 뭐 가구당 0.7명? 뭐 0.6명? 이런 수준인데. 맞아요. 어디 꽤 조회수 높은 유튜브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무슨 뭐 2060년 뭐 50년 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진짜 인구가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줄어드는. 맞아. 되게 한국 사람이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 독일 채널 그거 얘기하는 건가? 네, 맞아요. Korea is over.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떤 이미지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가 봐도 이게 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데이터 바탕으로 만든 그러니까. 거잖아.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뭐 맞아요.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경제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한데 너무 이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AI로 대체를 해도 어쨌든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력을 절대적인 노동력이랑 소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치.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 기계는 소비를 돈이 하지 안 않으니까. 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인 머릿수가 내수시장 크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사람을 맞아요. 도와야 맞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그 이민자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벌써 되게 많아진 것 같은 통일을 게 하지 않는 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맞아요. 저는 사실 서울에 사니까 별로 느끼지 못가 뭐 예를 들어 그치. 옛날보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관광객이 정말 많네. 엑스패시 되게 많네. 뭐 이 정도인데 그치. 아예 이민을 오고 이런 거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 애 초등학교에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5명은 엄마가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왜냐면 이 인구 절벽이 되게 빨리 올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엄청 이 급속도로 속도로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치. 지금 상황은 어쨌든 한국이 매력적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치.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좀 여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쪽에서 오고 싶은 그쵸, 분들이 많이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력 얘기하니까 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랑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그 골프 산업 있잖아요. 골프 네네네네. 의류나 액세서리들. 네. 그게 한국에서 소비되는 규모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규모랑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는 너무 유행을 타. 그리고 너무 그게 심해. 편차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굉장히 장비빨이. 인구가 6배 이상 차이 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이상이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커머디티들은 진짜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머릿수 자체는 엄청 준다는 얘기인데 주는 거야. 근데 이런 소위 말하는 사치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심해지나 보네. 그러니까 양극화?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같은 폴로 셔츠 있잖아요. 그 골프복. 그게 미국에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사는 게 진짜 수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 제품은 아니지만 한국이 더 디자인 비싸다는 거죠? 훨씬 비싸요. 뭐 티 하나에 막 3, 40만 원 소비가 올려버리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닛이 6배가 아니라 밸류가 6배라는 얘기네. 밸류. 유닛이 그러니까 비싼 거를 사겠, 그럴 수 있는 거지.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이제 총액으로 계산하면 유닛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유닛은 아니야. 근데 유닛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맞아요. 고령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 비율로 해서 왜냐면은 운동하시는 나이가 좀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 중에 운동을 하는 분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막 골프가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그런 다른 그렇긴 해요. 우리 부모님이나 윗세대들은 거의 100% 하는 것 같고 저는 안 치거든요. 근데 안 친다 그런 항상 질문해요. 골프 치시죠? 뭐 이렇게 누굴 만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이러면 언제나 물어봐요. 골프 치시죠? 저 안 치는데요. 항상 대답하죠. 아무튼 그래서 인구 감소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럼 앞으로 진짜 이민자들이 많아지겠다. 그러면 어떤 이민자들이 들어오고에 따라서 진짜 한국이 약간 미국처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막 다양한 인종들이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지. 미국은 진짜 모든 인종이 다 오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미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치.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아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민자의 비중은 늘 것 같긴 하고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아시아인 위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하고 사실. 네. 근데 요즘에 사회가 사실 먼저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막 아주 오픈된 사회라고 말하기에는
그치. 갈 길이 있어서. 여기에 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북한이 막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쏟아지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한국이 그거를 안 하니까 이민자를 많이 안 받아들여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로도 쿼터가 채워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탈북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그 쿼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저희 정확하게 어렸을 때는 막 그 김만철 씨 가족 이런 분들 아무튼 귀순을 하면 진짜 방송에 오랜만에 듣는다, 그 엄청 이름. 나오잖아요. 맞아. 진짜 방송에 막 오랜만이야. 나와가지고 막 손 흔들고 꽃다발 받고 뭐 얼마나 그랬지. 북한이 살기 힘든지 막 난리도 그치. 아니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귀순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요. 보죠. 혁명적이구만. 그러니까요. 되게 많을 그래서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변하겠죠. 어떤 하고, 식으로건.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너무 사실 좀 맞아. 일관되고 너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획일적인 게 많으니까 획일적인 게 나라에 많지. 비해서 맞아. 단일 민족. 좀 다양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 그리고 글로벌 사회고 요즘에 한국이 또 뭐 전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이제 얘기를 더 이어나가면은 그 앞으로 가족과 가구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가구의 형태가 이미 상당히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가 그렇게 진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가족 보험이라든지 누가 입원을 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보호자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되게 전통적 인사고에서 그러니까 딱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남남도 안 되고 여여도 안 되고 남녀. 그거를 통해 파생되는 가족만 가족이라고 디파인하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규제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는 이미 되게 많이 시대에 발맞춰서 바뀐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미혼이니까 동생이랑 같이 동생도 미혼이니까 계속 살 거라는 거죠. 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으면 병원에 갔을 때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걸 해준단 말이죠. 건강검진? 근데 건강검진에 뭐 가족에 대한 좀 커버리지가 있으면은 저는 그거에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되게 많아요. 그러네. 그거는 진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안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네.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팟캐스트 여둘톡 팟캐스트 그런 분들도 이제 여자 둘이 살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 얘기 듣고 생각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 게이거든요. 근데 게이인데 한국에서 삼성에서 스카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한국 가면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사실 솔직히 되게 호감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그 가족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비자가 그거 안 되게 나온대. 심해요. 배우자가 저는 비자가 안 나온대. 맞아. 저희 회사에 지금은 안 계신 예전 사장님이 계셨는데 파트너랑 같이 한국에 왔는데 그런 뭐 올 때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잖아요. 뭐 비자도 그렇고 뭐 보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그래서 제가 뭐 들은 거는 그분을 약간 가정부처럼 등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아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첫 단추부터 너무 약간 모욕적이라고 느끼신 거죠. 그러셨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까 몇 년 안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변해야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요즘에 이미 실버타운이 좀 많이 생겼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전형적인 실버타운보다 요즘엔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늙는 분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좀 더 그런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 아파트에서 뭐 커뮤니티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실버타운의 좀 뭐랄까 영한 버전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인구 분포상 지금 이제 굉장히 수적으로 많았던 그 시대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산업도 이제 그 나이대를 공략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그 나이대에 맞게끔 이렇게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좀 변할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그죠, 서비스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을 꼭 부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맞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좀 그럴 수 뭔가 좀 있죠. 변할 그럴 수 것 있죠. 같은. 네네네. 게다가 맞아요. 이제 지금 산업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고 이제 남는 음. 직업들이 다 이제 진짜 사람 케어하는 직업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네네. 먼저 없어질 거다. 간호사는 남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하고 막 그런 뭐 논리적 판단을 하고 막 이런 의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사람 실제로 만나고 간호하고 막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AI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직업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이 많아질 것 같고, 맞아요. 대화하는 직업 같은 것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간병인 이런 분들 수요 되게 많이 늘어나고. 점점 외로워지잖아. 또 사람이 이제 그 대화도 적어지고 이제 사회적인 필요성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너무 노령화가 되는 속도가 준비가 되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부모님들부터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은퇴한 분들이 즐길 만한 게 아직까지는 산업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생각한 지금, 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급 기숙사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뭐 아파트면 그치. 아파트, 뭐 거기서 이제 재밌는 뭐 문화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그치. 당연히 이제 식사를 하실 분들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당연히 시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저희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저희도 이제 뭐 좀 시간 좀 지나면 그죠. 네. 머지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외롭지 않고 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도 좀 하고 뭐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은 그런 수요가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생각이지만 난 그런 생각도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데 지금 뭐 가족이 뭐 자녀가 있고 없고 뭐 다 다르지만, 자녀가 있어도 이제 애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친구들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은 맞아.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뭐 우리 같이 모여 살자, 뭐 그래요. 타운하우스 같은데 모여서 이제 우리 맞아. 그런 얘기 하자는데, 그거만 조금만 맞아. 확장하면은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게. 이건 좋은 사업의 기회일 것 같은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거 좀 만들어주면. 혹시 필 버틀러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그쪽이면은 혹시 그쪽 그쪽이면 굉장히 천리안이시네요. 성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광고주님.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AI 얘기도 잠깐 했는데 AI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AI를 요즘 많이 씁니까? 많이 씁니다. 저도 점점 많이 쓰는데 약간 회사에서도 막 요즘에 막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많이 쓰는데, 일단 김드럼 뭐 요즘 어떻게 많이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뭐 거의 몰빵을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AI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 자체용 그 AI 툴이 있고, 회사 컴퓨터로는 이제 다른 거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어떤 회사 기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회사 컴퓨터로는 이제 내부 것만 쓰고, 이제 업무용, 그러니까 뭔가를 막 찾아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거기다 물어보면은 얼추라도 꽤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0% 신뢰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대략적인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등등 꽤 있는데 메타 AI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진짜 누구한테 그 살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이 좋은지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갈 때 한 4일짜리 어느 도시에서 어떤 일정표를 좀 짜줘 이런 거라든가 진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면은 꽤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꽤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역시 네. 빠르다. 저도 많이 써요. 심지어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 팟캐스트 제목 네. 뽑는데도 요즘에 제가 되게 많이 써요. 오. 이게 아, 아까 한 얘기랑 연결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제목을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정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은 이제 누가 뭐가 좋다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거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요. 그쵸. 근데 요즘에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러이러한데 좋은 제목 몇 개 뽑아줘. 음. 뽑아준단 말이야.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이거 좀 이런 느낌으로 막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게 나와요, 진짜로. 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쓰고 사실 고백하자면 저희 이 팟캐스트 이미지를 맞아. 그걸 이제 처음에 AI로 만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아, 그게 맞아. 되게 막 최첨단 기술이었거든. 그 당시만. 맞아. 그럼. 맞아. 나 앞서가가지고 그때 막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공부해가지고 맞아. 그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야, 다 선구자야. 쓰잖아요. 아무나 네. 다 쓰잖아 선구자다, 지금은. 진짜. 선구자. 지금 막 지브리 막 이런 거 다 만들잖아. 다 그러니까 만들지. 그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빨리 변하는데 그만큼 많이 쓰고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뭐 만들어야 돼. 무슨 칠레의 정확히 아무튼 칠레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게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했냐면 차에서 운전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 운전할 때마다 챗GPT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지? 그걸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해줘. 그러면 내가 계속 질문을 해. 그럼 계속 답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 교수보다 낫더라고. 아니 왜냐면 교수님은 내가 기다렸다가 질문을 잘 생각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질문 하나 하면은 하나 답변해주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계속 이거 그래요? 저래요? 막 계속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챗GPT한테는 계속 물어봐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맞아. 어쨌다고? 저쨌다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줄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해주니까 이해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활용하시네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이제 좀 다녀보니까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은 안 쓸 수가 없어 이거를 다 쓰게 돼 있어. 제가 보기에는 안 쓰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쓰면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아, 덜 남아. 왜냐면 내가 고생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때는 진짜 너무 옛날 사람이지만 우리는 진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진짜 이따만한 사전 놓고 그렇지. 사전으로 전자사전 나왔다고 난리쳤고 난리치다 진짜. 사전에서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단어가 외워지고 맞아, 그게 그런 거 내게 있어요. 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챗 GPT를 통해서 아무리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내도 돌아서면은 내게 아닌 것 같긴 해. 맞아. 빨리는 만들 수 있는데 머리에 확실히 덜 남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그건 있는 것 진짜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뭐가 떠올렸냐면은 AI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들 이렇게 가사 외웠던 노래들은 지금도 흥얼거리면서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다 음원 스트리밍하고 그러면은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가 잘 흥얼거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뭔가 생각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나이 먹은 게 하나가 있고,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음반 하나 사는 거 이렇게 날짜 기다리면서 음반사 가가지고 줄 설 때도 있고, 그치. 테이프로 가사지가 늘어나고, 있잖아, 네. 맞아. 그거 꼼꼼히 보고,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지. 너무 편하잖아요. 모든 게 기억을 형성하는 건데, 그죠? 그 모든 경험이 오감, 맞아. 연결돼가지고 노래랑 연결돼서.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쉽게 듣는데 그만큼 내가 기억하고 누가 툭 치고 가사 없이 부르라 그러면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오히려 몇 개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진짜 각 네. 잡고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 때는 굉장히 진짜 숫자는 적었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갈 때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정말 손으로 마이크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 개 있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 이게 쉽게 얻어지는 거는 남지 않아. 내게 아니야. 남지 않아. 맞아. 그건 진짜 맞는 것 어렵게 같아. 얻어야 돼 뭐든지. 그래야지 남더라고. No 참 pain, 이게. no gain. 그러니까 요즘은 게다가 하다못해 드라마도 저는 OTT를 보긴 하지만 OTT에서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풀 시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1화, 2화 계속 연달아서. 그쵸.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은 드라마를 50분짜리면 50분을 다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요약본 보지 않아요? 요약본을 다 보고 다 짤로 보기 때문에 내용을 얼추 알고 야 너 폭삭수가 쓰다 뭔지 알지? 너 알지?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몰입해서 보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보겠어. 이제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드라마 하나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시간도 많지는 않지만 봐도 이렇게 막 못 견디겠더라고 그 시간인데 원래 제가 뭐 이렇게 집중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다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 아니면은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 그 에피소드 하나 끝내는 게. 근데 너무 컨텐츠 제작자들에겐 슬픈 세태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게. 다 쇼츠 막 1분 안쪽 뭐 몇십 초 노래 길이도 굉장히 줄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4분 넘었다가 지금은 뭐 2분대로 다 컷이 돼버리니까. 맞아. 우리 때는 싱글이란 개념도 많지 않았어. 다블로 그러니까. 정규 앨범을 냈지. 그러니까 10몇 곡씩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그걸 즐기는 거는 너무 좋은데 반면에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자꾸 옛날이 그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유가 꽃갈피 3 앨범을 냈는데 그게 이제 다 리메이크 앨범이거든요. 세 번째. 들어보세요. 진짜 명곡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좋아. 페이브릿이 뭐예요? 저는 그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 거. 그걸 불렀어요. 그 서태지 노래도 있고 저기 어머머. 그 뭐지? 유영석 푸른 하늘 노래도 있고 굉장히 어머 좋습니다. 네모의 꿈 이런 거 있네. 네모의 꿈. 있어. 빨간 운동화 네버엔딩 스토리 10월 4일. 이거 다 우리 처음에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나이 들고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제 이런 게 계속 팔리는 거야 이제. 그렇지. 맞아.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옛날 거에 흔들린다고. 그렇지. 옛날 거에 흔들린다는 얘기해서 말인데 우리가 뭐 유튜브 하려다 유튜브 에피소드를 하려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약간 진짜 좀 약간 창피하긴 한데 이 얘기하기가 이제 좀 보는 그러니까 챙겨보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나오면 뜨면 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복원왕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왕. 복원왕. 네. 복원왕이 뭐냐면 저 뭔지 알아요. 70년대 서울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서울, 80년대 서울, 90년대 서울 나 본 거 를 같아. 복원해가지고 HD로 복원해가지고 맞아. 틀어주는 거야. 본 거 같아.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막 계속 보게 되는 거야. 90년대 뭐 특히 이거를 막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맞아. 창피하긴 한데 뭐 40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반가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갔던 명동 모습 이런 게 다 그대로잖아. 최근에 뭘 봤냐면은 96년 신촌이 나왔는데 거기 그랜드 백화점 나오고 막 그런.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96년에는 내가 뭐 안 봤겠지만 아무튼 뭐 그때 느낌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고령화, 진짜. 네, 고령화. 우리가 고령화를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진짜네. 살아있는 이그잠플이네. 고령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를. 이끌고 선구자. 고령화 선구자로. 또 찔려서 얘기하면은 최근에 그 SNL에서 그거 뭐더라? 그 40대 그 갑자기 그 이름 한국 SNL 아니면 미국 SNL? 한국 SNL에서. 네네. 그 옛날에 80년대 그걸로 자꾸 나오는 거. 영포티를 영포티를 되게 패러디해가지고 되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 게 있는데 보면서 약간 진짜 이게 우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들이 이제 이들이 풍자하는 게 우리구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보면서 약간 씁쓸했습니다 보면서.
오빠 젊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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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끼리 맨날 하는 얘기. 나이에 거기서도 0.798해. 그렇게 해요. 거기서도 영점.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그 풍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영포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막 다 젊어 보이네 막 이러면서. 자칭. 그렇습니다. 자화자칭. 맞아. 서로 막, 야, 너 그대로다. 학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믿겠어. 그 얘기 그대로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대로 나와요. 네. 반성하게 영포티. 되네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AI로 인해서 앞으로 올 변화,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와 교수가 필요한가? 이거 그러게. 저는 이제 교수가 약간 이제 이야기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설자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역할이 우리 때는-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네. 사실 잘 못 가르쳐도 뭐 연구 잘하고 책 잘 쓰면 네네. 교수 많이 맞아요. 하셨고 뭐 수업 듣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네. 수업하면 듣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챗GPT랑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지식 포머적인 교수? 컨텐츠 자체를 전달하는 거는 이미 너무 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그치. 흥미롭고 울림 있게 전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하겠다. 뭐 경제 정말 언론 이런 거를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근데 벌써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저희 대학교 졸업할 때는 통번역사가 인기가 진짜 많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통번역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2외국어를 원래 전공했다 보니까 시장이 없어 막 이러면서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통번역사가 엄청 고수익에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었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정말. 아직까지는 살아있긴 한데 통역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살아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소수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정말 소수. 왜냐면 진짜 어떤 책임이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법정 통역 이런 거는 사람이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만 살아남지 사실 번역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통역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번역은 진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예전에는 물론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언어를 진짜 잘 하시는 분들께서 재밌긴 해요. 왜냐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못 하시는 분도 요즘에 그냥 다 핸드폰으로 하면은 대화가 다 되니까 그치. 이게 어느 정도는 진짜 대화가 다 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네. 맞아. 참.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갑자기 김드럼이 지금 갑자기 선글라스 껴가지고 지금 네. 선글라스 나도 뭐 하는 건가? 막 이랬지. 아니, 왜냐면 통역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선글라스잖아요. 한국에서 일명 라이방인데 네.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양쪽에. 대박. 그래서 두 손 자유롭게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돼가지고 그게 지금 시제품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나온 제품이에요? 시제품.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네.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온 지 거의 1년 반 됐는데 이게 왜 이 통역이랑 관련이 있는 게 이거를 쓴 사람들끼리는 지금 한 스페인어 정도는 서로 말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요? 그게 그러면은 귀로 들려요? 지금 이어폰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여기에 태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다 있어요. 오 마이 갓. 네네네. 얼추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막 이런 전자제품들이 막 다 통역사처럼 들어있거든요. 옆에서 바로 통역해가지고 바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얘가 AI가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맞아. 이게 지금은 뭐 스페인어 뭐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 뭐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확장성이 확실히 커질 거거든요.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해서 이미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딕테이션도 뭐 요즘에 실시간이고 다 번역도 실시간이니까 그건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젠 뭐 사전 아니면 심지어는 구글 통역 뭐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통역 이런 툴들조차도 이제 안 쓰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가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긴 있겠지만 예전만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씩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물론 무시무시합니다. 공부하는 게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뭐 이런 그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몸에는 그치, 분명히 그치, 이제 그치. 의미가 있는데 뭔가 실용적인 정말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맞아. 근데 이것도 진짜 점점 달라지는 게 방금 김드라님 비슷한 얘기했는데 네. 저희 미국에서 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 AI 초기에는 이제 그런 문법 잡아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있었어요. 네. 뭐 그래멀리라든가 뭐 몇 가지가 그치. 있는데 그런 걸 있지, 처음에 있지. 나왔을 때 되게 썼거든 그러면서.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챗GPT가 다 하기 때문에 맞아. 옛날에 또 통역 번역할 때는 뭐 구글 번역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네. AI 하나만 쓰면 그게 혼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뭐 코파일럿이든 뭐든 간에 하나만 쓰면 그래서 뭐 그냥 그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검색도 그걸로 해결하고 모든 걸 다 그걸로 해결하는 통역도 해결하고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주팔자도 챗GPT한테 하고 뭐 아, 그거 상담 진짜 많이 봐요, 사람들. 회사에서 그니까. 진짜 빡치는 일 있어. 그럼 막 찾는 거야. 나 몇 년 생년월시 이런데 내일 운세 어떻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 애들 너무 웃겨. 챗GPT로 최고야 야. 진짜. 너무 웃겨. 근데 생각보다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미래를 예견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돈 주고 받던 사주 상담이랑 되게 일관성은 있어요. 그럼 약간 신뢰가 되잖아. 말을 그러네, 잘하잖아. 그러네. 일단 AI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말 만든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 게 AI와의 대화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영화 허처럼. 영화 허처럼 그 네네. 영화 허가 근데 나 이제 그거는 그거죠. 아직 좀 무서워. 그 와킨 피닉스가 이제 AI를 애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마음을 주잖아. 대화는 할 수 있어. 맞아. 우리가 근데 맞아. 헤이 구글한테 마음을 주진 않는데 거기서는 이제 마음을 주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뭐 준비할 때 계속 대화를 했다고 AI랑 대화를 네네네. 했다고.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뭐 식당 뭐 내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데 이 주변에 뭐 좋은 식당 있어? 뭐 하다가 그다가 또 이제 또 운전하다가 저기가 뭐 공사 중이야. 그러면 어디에 뭐가 공사 중인 게 있는데 저 공사 중인 거는 뭘 짓는 거야? 막 이러면 다 찾아서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이걸 즐기고 있는 거야, 대화를. 즐겼어요? 여기서 왜냐면 포인트는 즐기네. 아니 왜냐면 사귀었어? 대화가 재밌더라고. 대화가 재밌더라고. 내가 그래?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나랑. 근데 우리 주변에도 티키타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 대화가 안 맞아.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랑 티키타카가 되니까 그게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그치. 내가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보다 어떻게 보면은 얘랑 대화하는 걸 더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나는 친구한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자영업하는 친구인데 혼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최근에 직원들을 안 뽑고 이제 챗GPT랑만 하는데 챗GPT랑 3시간을 대화했다는 거야. 와. 3시간. 나 그 얘기 듣고 너 완전 씩하다 그거는 좀 어, 얘기했는데 3시간은 약간 too much. 근데 그게 된다는 거야. 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전략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착착착 받아주거든. 그리고 얘는 지치질 않잖아. 그렇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다 잘 그리고 얘기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 내가 이 안 얘기를 했을 때 봐도 상대방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어뷰스를 해도 되는 거야. 얘는 다 잘 그치.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오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 10년 있으면 다. 내가 진짜 그래서 나는 사실 허 영화는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보세요. 좋아요, 영화는. 허 영화를 안 재밌어. 봤어. 왜냐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약본으로만 보고 뭐, 영화를 안 그래, 봤는데. 그거면 됐어. 근데 챗GPT의 목소리가 진짜로 스칼렛 요한슨처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더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치, 캐스팅이 그치. 좋았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잖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막 그런 또 좋은 목소리로 막 내 말을 다 들어줘?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촌분들은 그 여건반 목소리로 이제 대화를 하겠네요.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부스 뒤에 숨어서 계속
저기 숨어서 다. 노동력으로. AI로 팟캐스트 만들어주잖아요. 이러이러 팟캐스트 만들어 막 만들어주잖아 요즘에. 그치. 진짜 안 되는 게 없어.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예. 뮤직비디오 대박이다. 뭐 영상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쫙쫙. 예. 우리가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반가울 네.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긴 한데 좀 아직은 무섭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쵸. 무섭죠. 네, 무서워요. 그래서 점점 대화를 안 하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대화를 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도 왜냐면 벌써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는 전화를 했잖아요. 뭐, 야, 이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 그 막 말이, 이랬는데. 그 말이. 음. 근데 요즘은 요즘은 다 전화를 챗을 바로 하니까. 하면은 그 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전화 그러니까. 공포증이란 게 있대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이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그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호가 맞아. 없었니? 약간 이러면서. 그런 경우 너무 그러니까. 많아. 맞아. 몇 년을 같이 일한 직원인데 번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니까. 다 외웠는데 번호를. 그치. 번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를 저도 하기가 이제는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맞아. 전화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그리고 방법도 좀. 사소한 걸로 이제 음식 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앱을 누르고 그치. 문 앞에 맞아. 갖다 주세요 한 다음에 그냥 집어 오면 되니까 이제 네네네.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맞아요. 사람과 대화 옛날에는 뭐 내가 어디서 뭐를 살려면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길도 물어서 가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인간 관계가 이게 필요했는데 점점 그게 필요가 맞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더 안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 이게 약간 비슷한 게 이제 한국을 벗어난 이제 양드럼이나 저 같은 이민자 같은 경우에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한인 교회들이 그런 커뮤니티 기능도 같이 했단 말이죠. 그치, 네. 왜냐면 이제 정보도 그렇고 이제 적응하는 거 뭐 도움도 받고 중요한 도움도 커뮤니티죠. 주고 네.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이제 그 방면의 역할은 현저히 줄었죠. 왜냐면 정보들이 넘치니까. 그치. 그래서 그 종교 시설 혹은 종교의 이민자들의 종교에 대한 그런 생각과 역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종교 자체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잖아요. 종교 자체가. 그것도 그렇죠. 완전.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 점점 이제 그러니까 옛날 교회 건물을 막 바로 개조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좀 슬프다. 그만큼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좋지. 왜냐면 잘 분위기는 교회 건물이 좋겠죠. 멋있으니까 분위기 좋은데 오르간 킬 수 있나 그러면? 오르간으로 그냥. 점점 그러니까 오르간이 실제로 있는 거야. 그 바에 가면 그러니까. 오르간이 실제로 있어. 2층에 막 그 교회 건물이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 유럽에는 뭐 거의 대부분 뭐 그렇다고 요즘에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신당동 가면 전 몰랐는데 그 신당동이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이래요. 떡볶이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신당.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무당분들이 신당을 차리고 있었던 그런 작은 건물들이 많은데 신당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바로 전환한 게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약간 솔깃한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재밌죠. 약간 힙 플레이스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신당이 옛날에 그렇구나. 신당이 교회 역할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그 뜻이었구나. 너무 웃기죠. 나도 몰랐어. 그러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뭐 AI로만 대화하고 하다가 보면은 또 외로워지니까 또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직업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기면은 그거를 또 보완하거나 반대급부가 제어하는. 생기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학교 뭐 아니면 심지어는 고등학교 이런 데들도 이 AI 생기면서 그 글의 퀄리티가 확 높아져가지고 그거는 좋으나 대학교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로 쓴 누가 썼냐 거를 이거지. 감지하는 그러니까. 그래. 감지하는 툴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 학교에. 맞아. 그래서 참 자기 게 재밌는 것 아닌 같아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학에서 요즘에 그걸 쓰는데 그 과제를 낼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AI 검사를 돌리니까 참고해라. AI 돌려가지고 내면은 걸린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나? 교수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AI 프로그램이 어떤 논리로 하는지는 뭐 그 제가 기술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쓴다고 하는데 근데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내면 걸리겠지.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고백하건데 AI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어떤
칼럼니스트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한 아, 12장짜리 뭐 이거 써야 되는데 AI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고 덧붙여 가지고 그치. 내가 읽으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바꾸고 뭐 그치, 바꾸고 그치. 바꾸고 해서 했는데 초안을 도움을 받았구나. 네. 그 초안을 도움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 세이브가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기억나냐 아까 했던 얘기지만 기억이 그렇게 잘 안 나. 얼마 안 됐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 참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렇네요.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즉 그치. 뭔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어디가 소스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유지를 한다면은 그렇게 당장 증발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네. 사회가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운전할 때 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못해. 큰 문제냐? 뭐 큰 문제 아니잖아. 그죠? 그치. 모든 정보를 다 내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뭐 계산기 다 가지고 계산기 갖고 수업 시험에 들어가니까 뭐 할 때 그것도 이제 계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맡기고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겠지. 계산기 하니까 옛날에 그 테크노마트나 저기 밀리오레 같은 데서 계산기 들고 계셨던 형들이 생각이 나네요. 밀리오레 딱딱 눌러가지고 원래 얼만데 딱딱 눌러서 이만큼 줄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쌀집 계산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시 고령화 느낌 확 납니다. 고령화. 맞습니다. 역시 선구자. 그러게요. 참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빨리 변했고 정말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변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 더 빨리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얼마나 적응을 잘하며 살아남을지가 되게 관건이긴 해요. 저는 처음 키오스크 주문대 같은 거 나왔을 때 그 앞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있을 때 너무 좀 마음도 안 좋고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캐치업하며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 되게 숙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러게. 언제까지 캐치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치. 이거를 거부할 수는 또 없잖아요, 사실. 역행하기도 힘들고. 그럼요.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잘 이거 파도를 타서. 옛날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도 뭐 발전할 때 언젠가는 포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쓰시고. 그러니까 그치.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맞아. 처음 인터넷이 생기고 이럴 때는 뭐 아들아 이거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치. 근데 확실히 나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가서 뭐 누르세요 이런 거 막 좀 약간 막 약간 더뎌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생이 아주 막 매섭게 질책한다고 언니 그럼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는 줄 알아? 빨리 눌러 막 이러면서 막 빨리 누르고. 영포티입니다. 영포티. 야, 진짜. 이렇게 해서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재밌네요. 예, 많이 변할 것 같아, 확실히. 네. 근데 저희가 보지 못하게 변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가 얼마나 내다봤겠습니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참. 잘 적응하며 살아야죠. 네, 잘 적응하면서 살고. 1년 후에 어떻게 됐을지 좀 다시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1년 후에 다시 한번 계속 리핏하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